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한번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말이죠. 40여 인명 문제를 두고 지금 정치권이 완전히 유혈 사태까지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선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지금 5.18 그다음에 4.3 제주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이 폭동을 선동질하고 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내란 세력은 말이죠. 우리 국민의회에서 오늘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즉각, 검찰이 아니죠. 내란은 이건 경찰인데, 자, 경찰에서 즉각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이 나라의 이 근본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이 내란 몰이 세력들이요. 내란 몰이 세력들 철저한 법의 집행, 그리고 응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선동하는 그 내용,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일면으로는 대중 집회를 선동해서 폭력으로 정권을 엎어버리겠다, 이 얘기고요. 다른 한면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우현 입법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 꼴 사납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자, 그래서 국민의 저항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말부터라도 더 대대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야당의 선동질,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다뤄드리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이제 여권에서는요, 지금 이제 문영배 이미선이를 임기 연장한다, 그리고 40여 개를 밀어붙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영배와 그다음에 이미선이가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예, 지금 빠른 속도로 만약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바로 후임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이 플랜 B를 딱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야권의 무분별한 우위법적인 공세, 그리고 우리 여권의 대응, 요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동수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목을 치려고 달려들었던 감찰부장이 한동수예요. 지금 요 인간이 지금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헌재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빠르게 선고를 하면 인용이 되고 늦으면 각하가 된다, 기각이 된다, 이런 이상한 또 시나리오를 써서 여론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 연구관을 했던 이명웅 교수,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명웅 변호사입니다. 이명웅 변호사가요, 지금 그 문화일보에 칼럼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인데, 이분은요 부장급 연구관을 했어요. 자, 그래서 40여 개의 임명을 겁박하는 것은 전체주의 신호탄이다, 이런 경고의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수 지금 변호사 얘기, 요것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우선적으로 우리 여권의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 그 다음에 쌍특검을 지금, 쌍탄핵, 이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요,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4월 1일 날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조건을 그렇게 했거든요. 본래 3월 30일하다가 이거 너무 안 되니까 4월 1일로 뒤로 늦췄어요.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은 4월 2일 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면은요, 24에서 72시간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이게 이제 무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일 날 보고 3일 날 통과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21일 날 발의됐던 이 최상목 소추안하고 같이 두 개 쌍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변수는 우원 시기가 과연 이 본회의 일정, 그리고 안건 상정 권한을 일정 조정과 안건 상정 권한은 이제 우원 시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원 시기가 이거를요 이재명이가 허자는 대로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조금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의 기세를 볼 때, 그리고 우원 시기가 말이죠, 지금 민주당의 그 앞제비 역할을 하는 걸로 볼 때는 일단
일단 그 탄핵안 본회의 보고하고 지금 그 처리를 일사불란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럴 경우 2차 탄핵 소추안이 받을 경우는 곧바로 헌재 문영배하고 이미선 후임자 지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플랜 B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고난 대응의 경우에는 후보자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죠, 그냥 이 법이라는 법은 완전히 악법 양산기가 되고 있어요. 약법 안산기. 자, 그래서 지금 한덕수 고난 대행이 말이죠, 이미 후임자 인선과 관련된 이 보고를 전부 보고를 받고 있고 관련 절차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예,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요, 이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요,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감안하면 최소한도 두 재판관의 퇴임인 15일 이전에는 지명을 마쳐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게 2주 정도가 걸리니까 지금 당장 이 인선을 이제 본격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1일 시한으로다가 지금 이제 40여 기를 임명 안 하면 재탄핵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응책으로 그 후임 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후임 인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금 헌재 이념 지형이 완전히 보수 우위로 재편하기 때문에 우리 여권에서 손해볼 게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수 요인과는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추미애하고 둘이서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 똘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요 인간이요, MBC의 김종배 실은 집중에 나와서 한 얘기를 여러분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선거할 경우에는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 주가 넘어가면 조한창, 정용식 두 사람의 견해가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이 될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법조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논리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입장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이다. 여기서는요,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법리적 차원에서의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좌파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법리적으로 해서 이거는 탄핵감이 되는 데 비해서 우파 헌법재판관들은 그야말로 지금 이 탄핵 반대 집회의 영향을 받아갖고 무조건적으로 각하나 기각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여기에 방점이 지켜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가 두루 법조인의 견해를 들어봐도 기각 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미 헌재에서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그러니까 이 한동수는요, 완성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 평의가 30분 아주 짧은 시간에 종결된다는 것은 그중 일부 재판관이 인용이냐 각하냐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자꾸 평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즉 그야말로 쟁점에 대한 의견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질 뿐이다.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쟁점,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게 다수설로 되어 있는데 이 한동수 좌파 요인과는요, 이미 다 판결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만날 필요가 없다. 예, 그냥 너 각하냐 인용이냐 이런 것만 확인한 정도의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설에 지금 완전한 소수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문영배의 임무, 왜 문영배가 고난대행이니까 임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재판장인 문영배가 다수 의견을 듣든 아니든 혼자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 날인이 없는 그런 형태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명 날인 거부, 서명 날인 불능 선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간이 어떻게 법조인이니까 이런 무식하게 무리한, 아니 법 집행이 말이죠. 특히 대통령 탄핵이 물 흘러가듯이 논리와 이 팩트 관계가 분명히 맞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야. 그러면서 말이죠.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 직권으로 선거 날짜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 참, 이런 인간이 말이죠. 참, 참, 이런 인간이니까, 이런 무식한 인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그 당시 징계에 앞장쓴 거가 아니겠습니까? 아, 참, 대한민국 좋아요. 이런 인간들이 그 요직인 감찰부장을 해먹었으니 말이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은혁 임명과 관련된 지금 이제 이명웅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 부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지금 오늘자 그 문화일보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마은혁 임명 겁박은 전체주의 신호탄이다. 옳은 얘기죠. 전체주의 신호탄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 마은혁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빨갱이잖아요. 빨갱이, 인민도련, 막스 레닌주의자. 자, 김문수 장관도 내가 잘 알아. 그 사람은 막스 레닌주의자야. 그런 사람이 헌재 들어가면 언제 헌재 오염돼가지고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차명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내놨느냐? 대학 2년 후배 되는데 느닷없이 과거에 이 판사 재임명할 때쯤에서 전화가 가지고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숨나하게 전화가 했는데 너 그러면 네가 나를 갖다가 그 가짜 프레임으로 씌워갖고 국보부 내가 처벌받게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그거 사과해. 예, 사과해. 그리고 너 전향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전화가 뚝 끊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향을 거부한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그 당시 차명진이는 김문수 장관이 리드하는 이 선후련에 속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은혁이는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보면 완전한 공산주의자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사 재임명해서 안 될지 모르니까 형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제 자기가 조건 2개를 하니까 그 이후로 전화가 안 왔는데 판사가 재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를 누군가에 청탁했다.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런 사례까지 들어서 입장을 내놨어요. 이 얘기는 이게 빨갱이인 게 맞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명웅 변호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전체 신호탄이라고. 옳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명웅 변호사는 어떤 논리로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럼 내용.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탄핵 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이게 이제 헌재 2004 헌나 1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탄핵심판 취지를 망각하고 헌재 정치적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이재명이는 심리적 내란과 물리적 내란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사시 불복투쟁을 선동하기 위한 야전본부로 사용하고 당의 우위교식을 극대화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성명서에서 한독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도 똑같이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는 헌재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고, 파면 종족수 6인을 확보하고자 마 후보 임명을 강행시키려는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탄핵소추를 넘어서 탄핵 심판에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우연적 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완전히 우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금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해산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여건이 되는 거죠. 요건이 되는 겁니다. 예. 이미 29건 탄핵소추의 발의, 9건의 탄핵 심판 기각에 이은 노골적인 정치 행태는 여소야대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 관계의 통상적 범위를 넘어 전대미문의 입법 독재 행태다. 민주당이 실제로 대통령과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헌재에 대한 압력에서 보듯이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들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고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부 제4조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특정 정당의 정치적 강령에 우호적인 재판관 임명 강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헌재는 사법기관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누구나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재판관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결국 또 다른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마 후보 임명을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행태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스스로 저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약 마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변론 갱신이 된다면 결론이 정해진 재판관을 임명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같은 이유의 탄핵소추는 그러니까 재판관 미임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도 지금 이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했는데 이번에 또 탄핵에 재탄핵?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1사 부절에 어긋나서 헌재가 심판할 수도 없다. 예, 이를 피하고자 다른 부적절한 이유까지 포함한다면 헌재가 신속히 소추권남용 법률을 재설정에 각하해야 한다. 자제 적법 절차를 관철해 아무런 조사나 청문도 없이 탄핵소추부터 강행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국회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특정 헌재 결정을 도출하려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권력 남용이며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97년 대법원 천원합의체 판결상 턱도 없는 내란죄 불행으로 선동하면서 막상 그들이 진짜 내란죄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이 정도로 지금 민당이 그야말로 불법적인, 우연우의법적인 탄핵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이 이 인간, 문재인하고 둘이서 완전히 선동질에 났어요. 완전히 선동질에 났었다. 자, 5.18과 4.3 요걸 가지고 유혈 사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오늘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일각에서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야, 이런 선동꾼이에요. 선동꾼.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야, 이렇게까지 선동할 수 있을까요? 야, 큰일 났네요. 이런 인간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와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다.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나.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자, 제가요 일부러 싹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이재명의 말 하나하나, 이 5.18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3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직접 제2의 계엄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못된 인간.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는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을 제가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문재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번 4.3 사건을 인용을 해서 말하자면 선동질에 나선 겁니다. 선동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문재인이가 이제 책 장사를 하고 있는데 추천책을 말이죠. 해피림은 아니죠. 의도적인 것이죠. 아주 고도의 의도성을 가지고 허준호 작가가 쓴 4.3 1947-0301 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허준호의 4.3 책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요 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지금 요즘 책 읽고 싶지는 않지만은 국민들 읽어라. 그러니까 4.3 제주 폭동 사건처럼 폭동을 일으켜서 윤정부를 탄핵하고 엎어라. 이런 지령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요 인간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재인은요,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을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주 4.3을 앞두고 4.3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을 추천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그 1947030일 19540921은 제주 4.3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인데 무려 7년 동안 지속된 비극의 역사였음을 보여주는 제목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4.3의 진실들을 기획기사 쓰듯이 정리했고 제주 4.3을 제대로 알려면 안성맞춤인 책이다. 자, 그래서 본인은 책을 읽을 기분은 나지 않지만은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국가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정상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비상계엄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선동질 보는 것이죠. 지금 검찰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소환 통보를 하니까 지금 못 가겠다. 그게 지금 본인 방탄을 위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도 반드시 역풍이 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만의 행태, 야만의 행태.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이 책을 읽고 제주에 오갈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잠시라도 떠올려준다면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선동에 나선 인간이 바로 이 문재인이다. 이런 문재인 우리가 이거 무슨 대통령 체면 유지비 5억 이거 뺏어야죠. 이런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법을 고쳐야 돼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